반갑습니다. 행복을 여는 열쇠 명상 류정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치유와 삶의 지혜, 마음 챙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요즘 세계적인 화두가 난립니다. 코로나 사태, 팬데믹이죠. 이 코로나가 사실 인류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그리고 삶의 지형까지도 사실 바꾸는 그 위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서 저도 겪은 제 경험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라서, 하지만 오늘 이 강의의 주제에 맞기 때문에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요, 저도 어느 날인가 갑자기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제 마음에서는 코로나 아닌가? 큰일 났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이 딱 드니까 바로 마음속에서는 진료소에 가서 검사 받아야 되고 격리당하고, 자칫하면 뉴스에도 나오고, 그리고 중증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으로 제 마음속에는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무리 명상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심장도 두근두근두근, 그리고 몸에 열도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목도 더 따가워지고, 그리고 기침도 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밤을 보내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오신 방청객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일어난 스트레스 현상이죠. 이 스트레스 문제, 그리고 삶에서의 걱정과 근심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할 주제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서구에서 유명 인사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그룹 가수였던 비틀즈고요. 그 다음이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죠. 그 다음에 애플 시다의 스티브 잡스, 그리고 유명 영화배우 리차드 기어, 그 다음에 엘고 전 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에. 자,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최고 인기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올림픽 수영 선수입니다. 금메달 왕이죠. 마이클 펠프스죠. 자, 여기 사진에 나온 유명 인사들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분들은 일상에서 명상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에서 이 명상을 활용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바로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것은 미국의 유명 잡지 타임지입니다. 2014년 타임지의 표지 화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웬 여성분이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있는데 이 명상하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 중간에 표지 제목이 있습니다. The Mindful Revolution이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했을 때 마음챙김 혁명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혁명이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회의 구조와 모순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4.19 혁명이 뜻이요. 자, 그러면은 타임지에서
마음챙김 혁명이다. 자,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미국 사회의 전역에서 이 마음챙김 혁명이 혹은 마음챙김 수련이 미국 사회의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즉, 병원이나 의료 장면, 학교 교육 장면, 산업체, 나아가서는 군사 장면까지 이 마음챙김 명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요, 2015년 미국 심리학회지에서 나오는 학회 신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음챙김이 치료가 된 때.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챙김 명상이 치료에 활용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국 같은 이제 서구 사회에서 명상이 그전에도 대체 보완 의학이라고 해서 명상이 조금씩 활용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마음챙김 명상을 필두로 해서 명상이 치료에 전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챙김 명상을 포함해서 현재 미국의 명상 인구는 2천에서 3천만 명. 우리 인구하고 거의 맞먹는 숫자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러면 미국 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나? 바로 미국 사회에 스트레스나 우울, 심각한 양상으로 사회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2005년도에 우울증이나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등이 전체 질병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한 숫자죠. 자,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예측하기를 2020년도에는 우울증이 전체 질환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자, 2020년이면 올해입니다. 올해이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우울증의 양상들이 사회에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마 여기 TV를 보시는 분들이나 혹은 여기 방청객 분들도 일상에서 까닭없는 우울이라든지 무기력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병의 원인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WHO에서 바로 이러한 것을 지금 예견했고요. 이게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가고 있고, 세 번째가 만성질환의 80에서 90%가 스트레스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하는 스트레스 관련 질환이다. 자, 여기에는 만성질환에는 암 같은 경우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즉, 결국 스트레스가 우리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현재 우리 사회의 전격적인 양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우울과 그리고 스트레스 현상이 우리 사회를 했을 때, 자, 그러면 답이 있을까요? 화면에 보듯이 마음챙김에 답이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는 요즘 많이 이게 회자되면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또 표현으로도 쓰여지기 때문에 마음챙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타임지에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마인드풀리스를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미국의 매사추세츠 의대의 존 카바친이라는 행동과학자의 교수가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개발의 배경에는 재미있습니다. 불교의 초기 불교에서의 명상과 그리고 우리 한국의 숭산 스님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숭산 스님이 미국 가서 전법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 숭산 스님에게서 존 카바친이 참선 수행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카바친이 초기 불교 수행법과 참선 수행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마음챙김 명상은 어떠한 것인가? 시간적으로는 순간순간, 그리고 판단하지 않은 채 마음 태도를 가지는 것, 그리고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아직 애매하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 공간적으로는 여기, 일어나는 모든 경험에 마음을 모은다. 혹은 마음을 머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순수한 주의 집중, 선택 없는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챙김이라는 어떤 그 정의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마음챙김 명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암만 좋은 이론이 있더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마음챙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음챙김에서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반응은. 제가 강의할 때도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빙긋이 웃으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고개를 갸웃갸웃. 뭐 염화 시중의 미소라서 그런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이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어떤 물음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문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 챙김을 잘하고 이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속성을 진짜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의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자, 끊임없이 움직이고 방황한다. 그래서 마음은 날뛰는 원숭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붓다의 말씀입니다. 마음은 날뛰는 원숭이와 같다. 여기저기 방황하고 뛰어다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자동 조종된다. 자, 그래서 자동 항법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것은 비행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고도에 올라가면은 기장이 직접 비행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비행 경로를 입력이 돼서 자동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어떠한 선입견이나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자동 조종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다가 빨간 신호등이 켜졌는데 무심코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서 있는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딴 생각한 거죠. 신호등은 눈으로 봤지만 생각이 다른 데에 벌써 휩쓸렸기 때문에. 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자동 조종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온갖 상상과 그리고 생각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마음은 뛰어난 화가와 같다. 이것은 불가의 화엄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의 속성 중에서도 상상이나 환상이나 이러한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선입견과 타성에 잘 빠진다. 자, 이것은 이해하기가 쉽죠. 자, 선입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이미 입력된 생각에 의해서 사물과 대상을 본다는 것이죠. 이 선입견. 그리고
한 번 본 것에 대해서 타성에 빠지면 그게 뭐 경상도 말로는 가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가 이런 말입니다. 제 고향이 경상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입견과 타성이 잘 빠지는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정에 잘 휘둘린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늘 손해봅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은 감정 덩어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은 심리학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 명상 수련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내용입니다. 하루 종일 대부분의 시간에서 우리는 시간적으로는 지금, 공간적으로는 여기에 잘 머물지 못합니다. 자,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죠. 지금 여기 오신 방청객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지금 TV 앞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가끔씩은 집 생각, 요거 끝나고 친구하고 약속해 있는데 그렇습니까? 자, 이건 뭡니까? 지금 여기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강조해 볼까요? 지금 여기에.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수련회.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마음의 속성에 나오는 이러한 마음의 동요, 방황들은 결국 뭐죠? 괴로움과 번뇌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로움과 번뇌에 휩싸이면 필경코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이것은 결국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의 속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을 조절한다, 아니면 마음을 컨트롤한다 이렇게 하지만 뭐 그 개념들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챙긴다. 자, 우리가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밥을 챙겨야죠. 바로 중요한 챙김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론은 여러분들이 책에서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마음 챙김을 잘 해서 이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행복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 챙김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자,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자, 마음 챙김을 잘해야 될 첫 번째에서는 알아차림입니다. 자, 이 알아차림이 잘 돼야지만이 마음 챙김 명상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알아차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알아차림은 시간적으로는 지금, 공간적으로는 여기, 지금 여기에 껴있는 자각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차린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위의 환경적인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주위 환경은 뭡니까? 녹화 스튜디오, 방청석, 그리고 이러한 어떤 상황들, 환경과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 자기 자신에서 우리가 알아차림할 것은 뭘까? 자, 지금 방청석 계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 있죠. 앉아 계실 때 의자와 맞닥뜨린 곳에서 어떠한 것이 일어납니까? 느낌이나 감각이 일어나죠. 바로 이러한 것이 알아차림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알아차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러한 두 가지의 일상적 알아차림과 또 명상적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알아차림 현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명상인데 말이 좀 어렵죠? 자, 어려워도 조금 후에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명상적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을 알아차림한다는 것은 마음을 마음이 안다. 또 이 말도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실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알아차림과 주의 집중 명상에 관한 실습인데요. 자, 제일 먼저 소리를 알아차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것을 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재밌는 명상적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들고 있는 종으로 이렇게 제가 한 2분 동안입니다. 2분 동안 이렇게 종을 계속 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편안히 앉은 자리에서 양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놔 보십시오. 자, 올려놓으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명상할 때의 손 자세, 무드라 자세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게임에 필요한 자세입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2분 동안 종을 이렇게 계속 치면은 자, 얼마 되지 않는 2분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2분 동안 전혀 잡념에 끌려가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아, 벌써 이렇게 없다고 하시네. 뭐, 그럴 겁니다. 뭐, 저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짧은 2분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조금 전에 마음의 속성이 있었듯이 부처님 말씀처럼 날뛰는 원숭이처럼 여기저기 다닙니다. 자, 그 날뛰는 원숭이를 잠재워야 됩니다. 하기 위해서 이 두 손이 필요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종을 계속 2분 동안 칠 때 자, 그저 편안하게 종소리에만 마음을 모으십시오. 마음을 모으는데 잡념으로 싹 내 마음이 끌려갔다. 뭐 밖에 생각 아니면은 뭐 다른 생각에 끌려갔다 싶을 때는 손가락을 즉각 하나 접으십시오. 자, 여기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2번, 그렇다. 2번 또 접습니다. 3번, 4번. 자, 그러면은 10번 다 접으면 어떡할까요? 피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 이제 우스갯 이야기인데요. 대개가 이게 2분 동안 하면요. 이 손가락이 다 접힙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은 2분 딱 끝났는데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잘 안 되는데 잡념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 웃으시면서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건 즉 말하자면 내가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고 알아차림해서 잡념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거입니다. 또 그리고 손가락을 접는 순간 즉각 잡념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앉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종소리에 2분 동안 편안하게 마음을 모아봅니다.
바로 눈을 떠 보십시오. 자, 자신의 손가락을 보겠습니다. 몇 번 정도. 자, 근데 이게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일이죠. 아, 내가 2분 동안 마음을 어느 것에 모아보거나 혹은 편안하게 쓰려고 했다니까 그새 이 마음이란 놈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래, 그걸 2분 동안에 몇 번 갔네. 뭐 10번도 갈 수 있고 3번도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게임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자, 손가락을 젓는 순간 잡념으로 끌려가는 것에서부터 다시 돌아왔죠.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종소리에 지금 여기로 돌아왔죠. 자, 이렇게 이 손가락은 마법의 손가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굳이 명상을 어렵게 배운다든지 혹은 아니면 다른 명상 잘하는 분들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상의 게임은 바로 알아차렸을 때 즉각적으로 잡념을 끊어버린다. 자, 그리고 우리가요, 심오한 번뇌, 망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번뇌, 망상과 잡념은 별 차이 없습니다. 즉,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번뇌, 망상에 휩싸였다는 것도 우리 마음이 거기 하나로 쏠렸다는 것이고, 잡념에 끌려갔다는 것도 우리 마음이 거기 갔다는 것이고, 내가 마음이 집중됐다는 것도 더 하나로서 내가 집중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잡념은 쉽고 번뇌, 망상은 어렵다는 차별심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잡념을 조절할 수 있으면 심오한 번뇌, 망상도 조절할 수 있다. 즉, 불가에서 말하는 아란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중요한 것은.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몇 번 연습하느냐? 10,000번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이나 아라한이나 명상의 대가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10,000번 하면 됩니다. 모차르트가 유명한 음악의 대가가 된 게 7살 때부터 연습을 할 그 횟수에 비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라도 명상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반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하셨던 이 알아차리는 연습, 이거를 한번 잘 명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게 이제 그 불교에도 이러한 알아차림의 비밀이 있습니다. 불교의 천수경 아십니까? 예, 천수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백급 적집제, 일념 돈탕진. 즉, 무슨 말이냐. 백급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이라는 것이요. 오랜 세월 동안 쌓은 죄. 여기서 뭐 죄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의식을 이야기해 봅시다. 부정적인 마음. 자, 오랜 세월 동안 쌓여진 부정적인 마음도 일념 돈탕진. 우리 뭐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일념. 한 생각이잖아요. 한 생각에 즉각적으로 사라지고야 만다. 자,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 애매합니다. 무슨 한 생각이길래? 그런데 사실은 비밀이 있습니다. 일념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염자에서는 어떤 내용이 함축되어 있냐면 남방불교의 염처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위파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염처가 뭐냐면 지금 여기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지금 여기의 상태. 즉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알아차림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진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도 한 알아차림에 즉각적으로 사라지고야 마네. 이제 이해가 더 쉬워지죠.
또 사실 그게 답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처럼 번뇌망상이나 괴로움이나 잡념이나 별 차이 없다. 잡념을 조절할 수 있을 때 번뇌망상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한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몸에 대한 알아차림인데요. 즉, 몸에 대한 알아차림은 우리 몸에서 늘 느껴지는 게 뭡니까? 느낌, 감각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아차림한다는 것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상태에서 편안하게 한번 앉아보십시오. 앉아보시고, 자, 제일 먼저 몸에 힘을 한번 빼보십니다. 몸 힘을 다 빼시고, 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몸에 힘만 다 빼봅니다. 이완하시고, 자,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서 바닥과 의자에 맞닿은 곳에서 일어나는 감각에, 의식의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감각, 신발에서 느껴지는 감각, 의자에 맞닿은 엉덩이에서 느껴지는 감각, 그리고 신체 주위에서 바람이나 온도, 우복덕에 의해서 느껴지는 감각. 자, 이러한 모든 것을 느껴보시고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바로 한번 눈을 떠보시고요. 자, 어떠셨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심오한 주제를 명상한 것도 아니시고요. 그리고 대단한 종교적인 주제를 갖고 명상한 것도 아니십니다. 뭘 했습니까? 늘 우리에게 따라다니고 나타나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셨어요? 자, 이 감각에, 자, 앉아있는 의자에서 느껴지는 감각, 발바닥 느끼는 감각, 이러한 감각에 우리가 그저 알아차림했을 뿐인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명상이 됐죠. 자, 그래서, 자, 명상이 됐다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뜻입니다. 편안해지셨습니까? 자, 그럼 다음을 또 해보겠습니다. 알아차림을 알아차림한다. 자, 이 내용을, 말은 어렵지만 이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던지는 물음은요, 나는 지금 의식이 있는가? 이 제목입니다. 자, 제가 유도하는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몸에 힘을 빼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자, 지금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게 물음을 던져봅니다. 나는 지금 의식이 있는가? 자신에게 물음을 던져봅니다. 나는 지금 의식이 있는가? 나는 지금 의식이 있는가? 계속 해봅니다.
자, 바로 해보시고. 자, 어떠셨습니까? 그 물음을 던지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뭔가 두 개가 나누어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을, 또 다른 마음이 뭔가.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음이 마음을 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서는 실습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돌아가실 때 버스 안에서나 지하철 안에서 혹은 집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의식이 있는가?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주의 집중에 대해서 하는데, 자,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주의 집중이라고 할 때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 명상을 하니까요, 집중을 하니까요, 머리가 아파요, 신경이 쓰여요. 그런 말들 하죠. 자,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주의 집중 명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주의 집중의 진정한 핵심은 뭐냐? 우리가 어릴 때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는 놀이를 해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돋보기가 종이를 태울 때는 돋보기를 종이에 막 애를 써서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거리와 조율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러한 것처럼 집중도 바로 조율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제가 유도한 대로 그대로 따라해 봅니다. 자, 호흡에 의식을 초점을 맞춰 봅니다. 자신의 몸을 편안히 지켜보고 몸 어디에서 호흡의 감각이 강하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코나 가슴이나 아랫배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감각이 일어나는 곳에 의식의 초점을 맞춰봅니다. 숨이 들어가는 것에 집중하고 숨이 나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자, 눈을 한번 뜨셔 보십시오. 자, 주의 집중이라는 것은 오직 한 대상에 오직 집중하는 것입니다. 호흡에 집중할 때는 숨이 들어오는 것에 집중, 나가는 것에 집중. 자, 그래서 주의 집중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명상에 대한 자신의 태도입니다. 명상을 특수한 것이라거나 혹은 신비하게 어떤 엮이는 것에서는 건강과 행복의 열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명상은 실제적으로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삶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기술로 생각할 때 진정한 명상의 효과와 명상의 진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알아차림과 주의 집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